아 그거 뭐 개인 출 이 네 문제 모두가 여러분들이 출제될 만한 가능성 높게 있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을 받을 만한 영역의 내용이라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27번부터 봅시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원점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 자, 우리 함수가 지금 2의 마이너스 x는 플러스 2의 t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지금 변수 x의 세상에서 어차피 상수 함수니까 그치? 상수 값이니까 y축으로 평이동된 거고 자 전체적인 배경은 어쨌든 감소하고 있는 지수 함수가 점근선이 y는 2의 t승이 됐을 뿐이다. 그쵸? 2의 t승은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 x축은 아래쪽에 있을 거고요. 그럼 원점 또한 분명히 x축에 있을 거니까 이 원점에서 나의 곡선에 접선을 그리게 되면 접선은 단연 유일하게 몇 종류로 정해지겠다? 한 종류로 정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치? 그럼 곡선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 상황에서 그 다음 얘기가 뭔지 봅시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ft라는 함수로 설정을 하겠대요. 뭐야? 그럼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t라는 함수로 설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곡선밖에 한 점에서 접선 긋게 되면 그 접선을 관찰할 때 접점의 좌표부터 변수로 잡는다. 그치? 근데 t를 내가 이미 쓰고 있네. 뺏겼어. 어떻게? 제로 설정해야지. 자, 여기 접점 좌표 그럼 변수 뭐로 잡을까요? K가 마음에 드니? 그래, 그럼 K로 잡아줄게. 그럼 K로 잡는다 치면 여기서 이제 생각할 부분. 이 접점 기울기 찾아야겠구나. 그럼 여기가 이 접점 좌표 K, 2에 마이너스 K승 플러스 2에 T승이 될 거고, 그치? 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여기서의 순변이랑 똑같다는 생각까지. 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자, 정점과 원점 사이의 기울기는 어차피 원점이니까 얘 XY좌표에 비율될 거라서 K는 2의 마이너스 K승 플러스 2의 T승이라는 값이 맞니?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도함수에다가 K를 넣은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니 자, 이거 미분하게 되면 Y'은 마이너스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T승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 X승이 되는 건데 여기에 K를 넣었을 때 접선 기울기가 되니까 자, 요 값은 결국 자, K를 집어넣으면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승 된다. 여기까지는 정리해 줄 수 있다. 그치? 자, 여기서 이 식을 이제 해석하고 읽을 줄 알아야 되지.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 사이의 관계죠? T와 K 사이의 관계식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T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K라는 변수를 하나 임의로 생성한 거고, 그지? 그럼 T와 K 사이의 관계식 안에서 뭔가 미분이 들어갈 거다. 음함수 미분 문제라면 눈에 들어온다. 그렇죠? 자, 문제는 얘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른 거냐면 FT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지 않니? K에서의. 그치? 그럼 이걸 지금 무슨 T라고 둘 수 있다는 건가? FT라고 둘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네.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긴 한데 자, 그 중에서 일단은 가장 무지성으로 풀 수 있는 거, 눈에 여러분들이 가장 넣기 쉬운 풀이부터 만든다 치면 FT가 어쨌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이에요. 여기 우리 지수식이 이렇게 심지어 역수글로 부지런히 여러 번 등장하는 보기가 별로 안 좋다. 그치? 얘도 T와 K 사이의 관계고 얘도 T와 K 사이의 관계야. 근데 T와 K 사이의 관계를 그냥 한 종류로만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의 마이너스 K승을 FT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2의 마이너스 K승도 FT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해했니? 그러니까 요 둘의 관계를 앞쪽에 있는 1번과 2번의 관계에다가 뭐 해보겠다? 대입, 적용시켜보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럼 관계성이 좀 더 정리가 깔끔하지 않을까? 변수 K도 필요 없어질 뿐더러. 자, 그럼 2의 마이너스 K 있으면 마이너스 FT가 되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무슨 T가 되고요? FT가 되고요. 플러스 그럼 2의 T승이 되고 변수를 줄일 수 있다. 그치? 자, 그럼 K가 이제 넘어가면서 얘가 이렇게 곱해질 건데 이건 어차피 FT니까
K 곱하기 F 이렇게는 표현이 되겠네. 아 지금 내가 K를 다 T로 바꾸고 있어. 근데 여기 K가 남아있으니까 기분이 나빠 안 나빠? 나빠. 그럼 이 K도 T로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볼 거야. 마이너스에 E의 마이너스 K승이 FT라고 했으니 뭐야? ln 취하면 K도 T로 표현이 가능하네. 그럼 E의 마이너스 K승 마이너스 무슨 T가 될 거고 FT가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K는 ln에 뭐가 될 거니? 마이너스 FT가 될 거니?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그대로 여기에 부호 바꿔서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ln에 마이너스 FT에 곱하기 무슨 T가 된다? FT가 된다. 자 우리가 이 관계의 추론을 열심히 한 이유는 뭘까? 변수 몇 개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만큼 미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하나구나. 자 그럼 이 관계를 통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F' 뭘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A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겠죠. 여기 미분해서 T에다가 뭐만 넣으면 되니까 A만 대응을 시키면 됩니다. 이해했니? 자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FA가 마이너스 2 루트 1이에요. 깜짝이야. 자 그럼 집어넣어 봅시다. FA가 마이너스 2 루트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식은 미분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거고 자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F'T에 플러스 2의 T승에는 자 L은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L은 그대로 띵분의 띵 프라임이니까 5분의 마이너스 FT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F'T에 곱의 미분이죠. 근데 자 앞에 거 미분한 결과가 여기까지입니다. 뭐야 L은 여기 있어. 자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L 앞에 거 미분하면서 그대로 마이너스 FT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F'T 이렇게 되고 곱하기 뒤에 원래 하는 FT 같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ln에 마이너스 FT 곱하기 무슨 프라임 T? F'T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다른 건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 A를 집어넣으면 F'A는 어차피 내가 구하는 대상이니까 남겨놔도 돼요. 자 여기서 그럼 FT, FT 날아갈 거고 F'A는 남겨놔도 된다. 그 말이다. 그치? F'A는 남겨놔도 돼. 그리고 FA는 어차피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되지 않는 영역이 미시의 숫자가 하나 있는데 뭘까? 얘는 계산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다. 그렇지. 그럼 t가 a 값일 때 우리는 무슨 값을 찾아야 나가야 될까? 2의 a 승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자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걸 보려면 최초의 무슨 식에서 관계식에서 찾아야겠죠. 알아보겠어? 그럼 이 자리에 지금 t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a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도 2의 a 승이 생길 수밖에 없고 2의 a 승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집어넣어 볼게요.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넣으면 부호 바뀔 것 같아. 뭐가 될 거고? 2 루트 2 그래서 플러스 2의 a 승이 자 여기 2 루트 2가 되니까 n은 취하면 내가 2의 사실은 2분의 몇 승이지? 3승이죠. 그럼 여기 집어넣게 되면 우변은 마이너스 2분의 얼마에? 3 곱하기 그치 얘가 2 루트 2가 되겠죠. 여기까지 된 거야. 그치? 자 그럼 이거 두 개 무슨 항이니까? 동료항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럼 2의 a 승값은 네가 넣어보면서 항 빠질 거라서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2 루트 2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좋지 않니? 자 그러면 요 값이 여기에 대입이 될 거야. 나머지는 F'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모조리 산수하시면 돼요. 빨리 쭉 적어볼게요. 자 좌변에 남는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A 생길 거고 2의 a 승은 방금 이와 같은 마이너스 2분의 5의 1루트 2라고 얘기를 했고 그치? 오른쪽에서 FT 날라가고 부호는 플러스 될 거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다시 대응되면 마이너스 F'A 되면서 아싸 일단은 하나 처리할 수 있으니까 버리는 걸로 하고 상쇄시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들어가면서 얘 또한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F'A 이렇게 표현된다 이 말이겠죠. 그럼 요 값이랑 요 값이 서로 어때야 되기 때문에 같아야 되기 때문에 F'A는 자 그대로 넘어가면서 부호 바뀔 거니까
2 날라가면 3분의 5에 1루트 2. 잠깐만, 답 이상하네. 뭐지? 위에 T A 넣었을 음. 9 2에 A C 이게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이게 플러스죠. 짜증나. 그치. 고마워. 맞아. 그치? 그럼 얘가 넘어오면서 몇 분의 몇이네요? 2분의 1이 되는 거네. 그럼 얘가 다시 플러스 2분의 1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다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거다. 마이너스 몇 분의 몇에? 3분의 1의 1을 t가 되네요. 해서 이렇게 정답바리로 계산 실수하지 않게 산수만 꼼꼼히 하시면 괜찮아집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원래는 무슨 함수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음함수 미분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 K와 T 사이에 변수 관계가 있으니까. 그치? 근데 얘를 그 접선의 기울기를 FT로 두면서 사실 K와 T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하게 된 거고, 그럼 여기서 변수를 줄일 수 있으면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보니까 E의 마이너스 K가 내역이야 FT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모듈의 변수 K에 대한 관계를 T로 바꿨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아는 음함수 미분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대입의 영역이 돼버린다는 얘기인 거지. 아니라면 이 관계를 한번 정리하고 이 관계를 따로 보고 이 좌변의 식을 미분해서 음함수 미분해서 dt분의 dk의 값을 또 구하는 영역들의 계산들을 해 나가셔도 돼요. 알겠나요?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해석을 했어요. 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서 28번으로 갑시다. 지워되나요? 단수 문제였고. 자, 28번은 소개하는 거니까 그냥 잘 들으세요. 알겠지? 어차피 거기 문제 시작부터 끝까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 0 이전의 함수 fx의 그래프 정도는 내가 어떻게 그려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죠. 그지? 그 위의 지문들은 다 해석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x의 0보다 작은 범위에서 함수 fx의 식은 다 마이너스 4x의 2의 x제곱승이에요. 우리 다음 함수랑 지수함수 곱해진 거 많이 그리긴 했다. 그쵸? 근데 지수함수는 보통 2의 x승이나 2의 마이너스 x승, 진단한 함수가 드러나는 함수였는데 얘는 2의 x의 제곱승이네? 그럼 우리 저번 시간 2의 마이너스 x 제곱승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봤지 않나? x값이 커질수록 정역 0으로 가요. 저기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함수가 0으로 갈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0으로 갈 거니까 무슨 분포 그래프? 정규 분포 그래프였다. 그렇지? 그럼 얘는 반대로 x제곱이네 그래프가. 그렇다면 x제곱이라는 값이 지수에 들어가 있으면 x값이 커질수록 한없이 커지고 x값이 작아져도 한없이 커지게 될 거다. 그냥 정역이 이차함수 이런 형태로 뻗어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지수함수에 대응되는 함수값은요? 0일 때 최 무슨 값을 가지게 될까? 속값을 가지고 있었지. 0,1 되고 정역이 커질수록 한없이 커지고 정역이 작아져도 한없이 커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자, 이런 그래프에 지금 마이너스 몇 x가 곱해져 있는 걸까? 4x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얘는 그 함수값이 0일 수밖에 없고 크기에 대한 영향력은 얘가 가지는 게 훨씬 클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럼 절편이나 부호를 결정짓는 건 몇 차 함수일 수밖에 없어? 1차 함수일 수밖에 없다. 그럼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날 거고 0,0 지날 거고 그럼 0의 쪽에서 둘 다 함수값의 부호가 뿔뿔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계속 플러스일 거고 크기도 한없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으니까 자, 현재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0 왼쪽에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죠. 단순하게. 그지? 굳이 미분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생각이다. 이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이런 배경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각조각의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나의 fx 그래프는 0 기점으로 왼쪽에서 필연적으로 0,0을 지날 거고 자, 이것도 함수값이 음수고요. 얘는 양수고요. 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 나의 함수값은 다 무슨 수일 수밖에? 양수일 수밖에 없게.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x값이 작아질수록 둘 다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느낌은 강하게 든다. 그치?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다음에 0 이상 쪽에서는 fx가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너는 x축 밑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이 더 중요한 지문이 왔는데 자, fx t라는 방정식에
식은 개수는 무조건 2개. 자, 식은 반드시 2개고 그 중에 작은 값이 GT, 큰 값이 FT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작은 값과 큰 값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성립하냐면 EGT랑 HT구나. 이 HT의 합이 K래. 이게 좀 신선해요. 매우 신선합니다. 잘 봅시다. 무슨 얘기 한지부터 볼게. 여기에 y, t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 무조건 몇 개가 생겨야 돼요? 2개가 생겨야 돼요. 어떤 순간이든. 그 중에 작은 위치에 있는 건 당연히 음의 정역에 생길 수밖에 없지. 여기서 그래프가 그럼 구불구불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고, 됐니? 한 번만 치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전부 다 그래프가 0 이상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치고 그냥 올라가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교점 중에 작은 x값을 gt라는 정역이라고 표현했고 여기 생기는 큰 x값이 ht로 어딘가에 분명히 대응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이 둘의 x좌표는 t값에 따라서 위치가 계속 변할 거예요. 그런데 이 k값은 항상 무슨 수지? 상수지. 그치? 그런데 지금 아래쪽의 조건을 보면 0에서 7까지의 fx의 정적분이 어떤 거 알려준 것도 없이 1에서 1이라고 되어 있어요. 0에서 7까지는 내한테 정해지지 않은 함수 그래프에 대한 정적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이 오른쪽 함수식을 추론을 하라는 얘기지 않을까? 뭘 통해서? 위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한마디로 0 이상에 있는 그래프의 추론인 건데 위쪽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자, 얘들 잘 봐야 돼. 이 GT도 그렇고 HT도 그렇고 결국에는 함수에 대응되는 X좌표야, X좌표. X좌표란 말은 얘가 정역이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하는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이 GT라는 곳에서 함수 F에 지금 치역은 T가 되는데 Y좌표는 T가 되는데 그 T라는 값을 가지는 또 다른 정역의 위치를 HT라고 정하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GT는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X좌표인 거고 HT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의 좌표인데 그럼 이 HT의 지금 정역 X좌표를 GT를 통해서 표현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일정한 상수가 분명히 보태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 즉 무슨 말이냐면 식을 바꿔놓고 가볼게요. 내가 모르는 형제 X좌표를 찾으시려면 얘는 마이너스 2GT를 한 다음에 K를 더해서 표현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 그럼 마이너스 2GT는 어디 있는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GT가 되는 거죠. GT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GT, 마이너스 2GT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까? 반대로 가야 될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뭐가 될 수밖에 없고 GT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마이너스 GT라는 X좌표로 구성된 함수는 이 왼쪽에 있는 함수 그래프가 그냥 무슨 축 대칭이 되면 된다? Y축 대칭이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런데 거기에 심지어 몇 배까지 하래? 2배까지 하래. 마이너스 2GT면 자, 요 폭이 지금 한 칸이 GT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2GT니까 마이너스 2GT로 또다시 한 번 더 가라는 얘기가 되니까 자, 얘를 지금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몇 배 확대하겠다. 2배 확대한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래서 축에 대한 확대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더하겠대요? K까지 더하겠대. 그럼 여기서 K만큼 더 가서 그때서야 지금 뭐가 생기는 거지? HT가 생기는 거야. 알아보겠니? 됐어? 단계별로 보여준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HT가 마이너스 GT라고 되어 있었으면 내 오른쪽 세상에서의 그래프는 0 이상에서의 fx의 그래프는 그냥 이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 이동시킨 거다? y축 대칭 이동시킨 거다. 이런 생각인 거야. 이해했니? 두 번째 단계에서 만약에 HT가 마이너스 2GT로 표현됐다면 y축 뭘 한 다음에
대칭을 한 다음에 x축으로 몇 배 확대? 2배 확대했다. 이런 의미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의미는 외우겠죠. 이 HT가 그럼 마이너스 2GT 한 다음에 플러스 K 되어 있는 그래프니까 이거 거친 다음에 다시 X축으로 얼마만큼? K만큼 무슨 이동도 시키겠다? 평행 이동도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HT가 그리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 그래프는 여기 기점으로 오른쪽 K가 있으니까 원점에서도 오른쪽 얼마만큼 가서? K만큼 가서 여기 정역이 K 곳에서부터는 이렇게 그래프가 2배, 대칭 이동시키고 2배 확대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뭐 되어 있다? 평행이동되어 있다는 생각인 거야. 그럼 0과 K 사이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데? fx 항상 얼마 이상이고 0 이상의 함수값이야. 그럼 여기서 아무렇게나 막 그려질 수 있는 거잖아. 막 그려지지 못하고 지금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속이라고 되어 있죠. 됐니? 실수 전체 집합에 뭐 한다라고 되어 있지? 연속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t = t라는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실근이 몇 배입니까? 2배입니다.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때 다른 교점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점 2개는 다 완성됐어. 그럼 여기서 3 봉우리가 생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럼 0과 k 사이에서의 함수값은 계속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얘가 0으로 쭉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fx = t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오직 몇 개라서? 2개라서 그렇습니다. 양수 t값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그 얘를 이제 0에서 7까지 뭐 하자는 생각인 거야? 정적분에서 2의 4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여기 상수 k값을 정해보시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맥락의 흐름과 계산이 있었습니다. 산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쌤이 함수식 만드는 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 함수식 필요한 거잖아, 맞니? 네. 이 함수식 찾아와보자. 자, 그 뒤에 계산 때문에 이 앞에 걸 설명을 한 거야. 시한적분이랑 뭐 평행이동 같은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렇게 그려진 함수식 구해볼까? 얘 x축 대칭이동하면 되니까 y축 대칭이동하면 되니까 x 대신에 무슨 x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x 넣으면 된다, 그치? 왜 말을 못하니? 발음이 안 되지?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된다, 그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무슨 x에? 4x에 2에? 그치, 여전히 그냥 x 제곱 쓰면 되겠네. 걔를 x축으로 2배 확대하래. x축으로 2배 확대하면 x 대신에 몇 분의 x가? 2분의 x가 들어갔습니다. 역수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2배 확대하면 2분의 1x가 들어간 거야. 3배 확대하면 3분의 1x가 들어가고 상관함수 생각해봐. 그치? 그러면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돼요. 그럼 2분의 x가 들어가면 몇 배 확대? 뭐예요? 2x가 들어가면 몇 분의 몇 배 된 거야? 2분의 1배 축소된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럼 x 대신에 2분의 x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 2분의 x 들어가면 요함수식은 몇 x에? 2x에 2에 4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k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사실상 내 실제 함수식은 2의 x 마이너스 k의 2의 4분의 1의 그대로 뭐래? 그치. 4분의 1의 x 마이너스 k의 전체 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니? 자, 그럼 이제 산수하러 갑시다. 자, 2배 확대해서 x 대신에 2분의 x까지 잘 넣어줬고. 그럼 문제는 얘를 0에서 7까지 적분을 하는데 0에서 7까지 적분을 했을 때 2의 4은 마이너스 1이 드러난대. 그럼 7은 적어도 이 k보다는 어느 쪽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0부터 7까지의 그래프만 생각해보면 0에서 k까지는 0,0,0,0 드러나다가 이후에 여기 오른쪽에 넣었던 이 초월함수 그래프가 드러나고 여기까지가 적분해야 되는 구간 7입니다. 나는 면적 계산할 때 어차피 정적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하면 된다? k부터 7까지만 하면 되죠. 여기 정적분은 0인 거니까. 그럼 얘는 인테그랄 k에서 7까지 저기 평행이동된 함수식적으로 보면 2의 x-k의 2의 4분의 1의 x-k의 전체 제곱승이 되는 거고 이걸 dx 했을 때 2의 4은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는 k 값을 결정하라는 얘기야.
이거 접근하려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x-k, x-k 보니까 이 평행이동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무슨 이동하겠다? 평행이동하겠다. x축으로 무슨 k만큼? 마이너스 k. 구간 k씩 빠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얼마부터? 0부터 7 마이너스 k인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상수 알파로 치환하면 되겠죠. 0에서 알파까지 적분 구간 간단해졌고, 그럼 한 수식은 x 대신에 x 플러스 k 들어갈 거면 누구의? 2의 x에 2의 4분의 1의 x 무슨 승? 제곱승하면서 자 적분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대로 무슨 미분 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미분이 잘 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할 것만 처리 잘 돼서 계산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해봅시다. 그럼 이거 미분하면 원래 몇 분의 x 생겨야 되지? 2분의 x 생겨야 된다. 그치? 근데 몇 x나 있네? 2x나 있네? 그럼 여기 2분의 1 만들면서 또다시 2배를 해준다. 요렇게까지 적분의 결과가 2의 4분의 1의 x 제곱승 되고, 그치? 거기에 몇 배 된 결과지? 4배 된 결과에 대해서 0에서 알파까지 적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2의 4분의 1 알파 제곱승 마이너스 1의 몇 배 된 결과가 4배 된 결과가 2의 4승 마이너스 1이다. 이걸 풀어나가야 다 정거다. 뭐가 있나고? 아 문제에서 그래. 그러네. 그러면 그럼 훨씬 간단하네. 적분만 다시 하면 되겠네. 스트레스. 그래도 금방 찾아줘서 다행이네. 맞다. 그리고 여기 이제 4분의 1이 필요가 없는 거다. 그쵸? 그래서 훨씬 더 눈에 띄네요. 그럼 여기 2의 x-k에 2의 x-k의 제곱수예요. 자, 오답 정리 지금 한다 생각하고 빨리 바꿉시다.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k만큼. 그럼 0에서 7-k까지 얘네 알파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얘가 몇 x에? 2x에 2에 x제곱승 dx. 자랑스러워. 자, 2x 제곱승이 되는 거고 0에서 알파까지가 되면서 자, 이 값이 2의 4승 마이너스 1 돼야 된다. 그럼 2의 알파 제곱승이랑 빼기를 했을 때 딱 만들어지니까 알파 제곱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4일 수밖에 없다. 자, 알파는 양수로 필이 정해져야 되니 알파는 얼마고? 2가 되고 네가 2가 되려면 k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고 나서 F8분의 F9 정하라는 거예요. K가 얼마나 정해졌으니? 5로 정해졌으니 8과 9 사이에서 구간에 있는 함수식도 결정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확대축수랑 평행이동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봐. 어떤 미적분 교재를 풀더라도 이런 문제를 본 기억이 있어 없어? 없어. 미적분이 1에 지금 없을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배웠던 아주 그 소소한 조각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고, 그럼 미적분은 경험에 영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근데 그 경험을 어떻게 또 다 하니? 경험을 계속 한다 치더라도 새로운 건 무수히 많이 쏟아지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고 수능 2주 전부터 기도를 하세요. 기도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제발 내가 풀어봤던 형태의 지문 나와라. 내가 아는 영역의 지문이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미적분은. 그래도 막 치안 적분이랑 부분 적분이 엮여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이런 문제들은 본 역사가 없으니까 이런 게 나오면 보내줘야 돼. 이런 건 맞추려고 낸 문제가 아니야. 우리한테는 뭐라고 낸 문제가 그러면? 그렇지.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자, 너의 오늘 한번 신의 가호가 얼마나 여러분들 다 지켜주고 있는지 확인해 주겠습니다.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변별을 위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몸을 고칠 의대생들은 얼마나 작고 소중하고 똑똑한 존재여야겠습니까? 그치? 자, 29번으로 가봅시다. 첫째한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그 등비수의 A, N, B에 각각의 등비수를 수렴하고, 자,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조건 나와 있는데, 급수입니다. 등비수열과 등비수열 또한 무슨 수열일 거니까? 등비수열일 거니까. 자, 그런데 원래 시그마 분배가 안 되는데 얘는 그 AN과 BN의 공비에 따라서 분명히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 그럼 이렇게 가보자. AN이라는 것을 이 등비수의 초항을 그냥 A, 그다음에 공비를 R1이라고 봅시다. 자, BN의 초항 그럼 B, 공비를 R2라고 빨리 설정을 하자는 거. 급수에 대한 조건 해석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계산해야죠. 그럼 곱해진 두 등비수의 공비는 뭐가 될 거고? R1? R2가 되겠죠. 그럼 얘는 1-R1-2분의. 자, 둘의 초항의 곱이 초항이 될 거니까 A1, B1이 초항이니까 두 개 곱하면서 자, 좌변에는 AB가 완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N에 대한 급수는 1-R1분의 A가 될 거고 BN에 대한 급수는 1-R2분의 B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끝? 1절? 자, 분자이론 AB, AB는 약분될 거니까 결국 1-R1-R2분의 1이 1-R1과 1-R2의 곱분의 1이 된다. 이런 관계성은 볼 수가 있다. 그쵸? 자, 분모정계항의 분모정계항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1-R1-R2는 반드시 1-에 R1 더하기 R2에다가 자, 두 개 곱하면서 R1, R2가 되어야 하고 컷! 1은 이렇게 약분이 없어질 수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자, 동력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조건식은 2R1, R2가 R1 더하기 R2가 된다. 이런 방정식을 하나 뽑아냈어요. 자, 방정식이 몇 개 더 필요하죠? 하나만 더 있으면 되죠. 그래서 몇 번째 조건이 나와 있지? 두 번째 조건이 나와 있지. 그럼 두 번째 것만 계산하면 첫 번째 걸 이용해서 둘의 관계를 이용하면 분명히 BN의 공비도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정해진다. 그리고 계산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두 번째 조건은 3 곱하기 시그마 자, A, 2N의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나왔네? 무슨 상관이야? 등비수열이면 절대값 나와도 등비수열이 될 수밖에 없지.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예를 들어서 너네 생각해봐. 마이너스 2 있고 그 다음에 자 1 가고 마이너스 2분의 1 가고 그대로 다시 4분의 1 가고 이게 AN이 어떤 처보야? AN의 지금 분비는 몇 분의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절대값 AN에 대한 급수합이잖아. 그치? 수렴하는 급수합. 그럼 절대값 AN이면 얘는 전부 다 부호가 그냥 2,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럼 공비가 음수였으면 얘의 공비는 그대로 무슨 일이 될 거니까 2분의 1이 될 거니까 됐니? 등비수열에 너의 공비가 만약에 R이 없다 치면 아래쪽에 절대값 AN에 대한 등비수열 공비는 절대값 뭐가 된다? R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냐고 묻는 질문인 거야. 그냥 이해했니? 자, 그럼 가보자. 절대값 A 2N이면 간격이 몇 칸이니까? 두 칸이니까 그럼 얘의 공비는 절대값 R의 전체 제곱이다. 지금 AN에 대해서는 공비를 R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면 되겠죠. 이해했니? 자, 그럼 급수니까 초항도 찾아야 되네. 그럼 초항 절대값에 A2가 되겠지. 그럼 절대값에 A2면 절대값에 그냥 AR1 이렇게 적어도 되겠다. 그죠? 그럼 좌변의 급수의 계산은 1 마이너스에 절대값 R1의 전체 제곱분의 그대로 세배의 절대값 AR1 이렇게 적어주겠다. 이 말이 되는 거고. 자, 우변의 그런 급수 계산은 좀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얘가 7 곱하기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절대값 A의 3n이에요. 그럼 얘의 공비는 R1의 절대값의 전체 몇 거듭제곱?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했니?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절대값 R1의 전체 3층이 될 거고 자, 초항은 A2의 절대값이 되니까 절대값 AR1의 제곱. 자, 그거의 7배가 이렇게 서로 같다는 의미를 가지겠다는 거야. 우리 절대값이랑 절대값을 분리해서 볼 수가 있었다. 그치? 그럼 여기서 공통인 절대값이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절대값 AR1에다가 곱하기 절대값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죠. 그럼 부호 판정할 게 아니라 이거 약분하라는 얘기예요. 지저분하니까. 그럼 남은 게 절대값 R1밖에 없다. 그죠? 그럼 절대값 R1에 대한 방정식이 끝나는 얘기가 돼요. 치환을 해서. 그럼 절대값 R1을 치환을 한번 했다 쳐볼까? 자, 그냥 익숙한 문제 t로 치환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뭐분의 t제곱분의 그대로 얼마?
3이 남아있을 거고요. 자, 그 후변의 식은 1만 t 몇 승분해? 3승분해. 몇 t가 되는 거겠어요? 7t가 되겠죠. 정리하면 t에 대한 3차 확률 책임인 걸 보고 거기 있는 t 값 계산하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급수가 무엇하는 범위 안에 있는 수량하는 범위 안에 있는 절대값의 R1 값을 잘 설정해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R1값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 두 개를 여기에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의 R2 값은 말이 되는 값이고 또 다른 하나의 R2 값은 말이 안 되는 값일 거예요. 그거 찾으시면 돼요. 끝! 자, 이렇게 나머지 계산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해석은 이렇게 갑니다. 해서 등비급수니까 초항과 공비 사이의 관계성을 잘 이해하자는 거고 등비수열의 절대값을 씌운 것에 대한 급수값도 그냥 공비도 절대값이 씌워진다. 이렇게 보자는 맥락이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30번은 네? 30번도 간단하게 봅시다. 빨리 할 거 하고 대신 뒤쪽에 쉬는 시간 좀 더 챙겨줄게요. 자, 치워되죠? 근데 어차피 100분 시험 쳐야 되는데 그치 거 100분 앉아있는 거 뭐 힘든 일이야. 대학교만 4시간도 실험해야 되는데 그래 그 뭐 힘든 일이야. 대학교 가서 4시간도 하는 거 뭐 힘든 일이야. 군대 가면 하루 종일 걸어야 되잖아. 하루 종일 불 꽂고 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가 없네. 자, f'(x는) 절대값 sin x, 코사인 x고 뭐 양수 a에 대해서 y fx 위에죠. a, fx,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 두겠다. 뭐 여기까지는 볼만해. 도함수 주어져 있고 함수 fx 정의한 다음에 그 위에서 적방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hx가 정적분을 정의하는 함수가 나와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의 ft-ct. 쌤이 이 문제를 해석하는 이유는 하나인데 그냥 모든 게 수투 개념인데 함수만 삼각함수를 가지고 오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이 hx가 x에 의해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진대요. 자, 그러한 양수 a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면 a1, a2 이렇게 뻗어나갈 거예요. 자, 그때 나한테 파이분의 100에 a6-a2를 계산을 하시오. 작은 순으로 나열하는 a 값에 대해서 얘가 극대를 가진다라고,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조건을 좀 먼저 해석을 해요. 물어보고 해석을 보면. 얘가 극대랑 극소 가진다고 하면 얘를 미분해서 a를 집어넣으면 뭐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0 되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근데 우리 얘들아, 극대랑 극소를 가진다라고 하면 0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양 옆에서 무슨 변화도 존재해야 돼? 부호 변화도 존재해야 돼, 그치? 그러면 a'x라는 게 지금 이 종적분을 정의하는 것이니까 fx에서 뭘 뺀 상태인데 gx를 이렇게 빼고 있는 상태의 그래프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됐니? 이 h'x의 무슨 변화가 부호 변화가 분명히 x좌표가 얼마인 걸 기준으로 생길 거다. 끊임없이 a인 걸 기준으로 생길 거다. 됐니? 그 a인 걸 기준으로 생기는 a라는 지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생긴다는 얘기죠. 당연하지. 함수 그래프는 극대극소가 여러 개 생길 거니까. 그럼 그 극대극소 생기는 여러 개 생기는 a의 값을 순서대로 a1부터 hx까지 나열할 때 그 두 번째 지금 극값을 가지는 공간과 여섯 번째 극값을 가지는 곳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의 지금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 되니까 이 f'x의 부호 변화는 내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 결국에는 fx랑 gx라는 두 함수의 무슨 관계를 위치 관계를 확인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니?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면 극대가 생길 건 아닙니까? 이게 0보다 크다는 것은 지금 두 함수의 차로 표현됐으니까 마이너스 gx가 넘어가면 fx와 gx가 어디에 있는 거? 위에 있을 때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fx와 gx보다 아래에 있을 때 뭐 하는 거다? 감소하는 거다. 그 위치 관계의 변화가 생기는 곳이 분명히 극값이 생기는 곳일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걸 보면서 이제 생기는 생각은 아, 너네들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곳들이 반전되는 곳들이 현재 나의 h라는 함수에 무슨 값이 생기는 곳이구나, 그 값이 생성이 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함수를 보러 갑시다. 그래서 그럼 도로 fx가 뭔지를 내가 보아야 되는데 f의 도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fx 위의 그래프에서 이 지점에서 어떤 접선을 그리려면 내가 fx가 어떻게 생긴지를 대략적으로 알아야 이런 데서의 접선을 쭉쭉 그릴 것 아닙니까?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그럼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생각을 해보자. 절대값이 튀어나오네. 선생님을 저거 어떻게 접근을 해요? 거기서 나눠주면 되죠. 그치? 그럼 생각해보자. 얘는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f'x가 그냥 sin x 곱하기 cos x가 되겠네. 이대로는 접근하기가 불편한 불편. 그럼 얘를 접근하려면 2분의 1 sin 2x로 바꿔놓는 게 편하겠다. 그쵸? 반면에 sin x가 0보다 어떤 구간에서는 작은 구간에서는 내 도함수 부호가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sin x는 코사인 즉 마이너스 2분의 1의 sin 몇 x가 dx가 그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우리가 범위를 적기는 힘들 거고 눈으로 보는 게 편하겠죠. 주기가 이렇게 드러날 거니까. 됐니? 자, 그럼 적어도 0 이상에서 그릴 거니까 한 주기 정도는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0이라고 한다 치면. 자, sin 2x의 2분의 1의 sin 2x의 그래프는 어쨌건 간에 일단 sin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sin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 파이 안에 어떤 주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그래프가 드러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0부터 파이까지만이라는 거지. 지금 점선이 sin x 그래프인 거야. 알겠니? 0에서 파이까지는 몇 분의 몇에? 2분의 1의 sin 2x가 드러난다. 그럼 주기가 반으로 주면서 폭도 반으로 어떻게 돼? 줄어든 도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함수가 이렇게 드러나.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 근데 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니야. 사인 값이 음수일 때는 부를 바꿔서 드러나는 거니까 이 sin 2x의 그래프가 뒤집어져서 그려야 되니 이렇게 그려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되었어요? 그럼 또다시 그게 사인이 양수인 부분이 드러나겠다. 그렇지? 사인이 양수인 부분에 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 그대로 다시 드러나는 거니까 주기가 몇 파인 형태로? 2파인 형태로, 그렇지?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어서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f'x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fx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볼까요? 자, fx 그래프는 그럼 요 함수가 적분된 결과다. 그렇지? 그러면 요 구간에서 적분되는 함수식은 하나겠네? 여기가 f'x가 지금 2분의 1 sin 2x니까 fx는요. 누구 적분하면 마이너스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가 몇 수는 그러면 4분의 1 코사인 몇 x? 2x 플러스 c가 될 거야. 적분상수 일단 c는 있긴 할 건데 중요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무엇 가능한 함수 fx만 생각하면 돼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만 생각하면 되고 개형만 생각합시다. 그럼 이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주기가 여기는 여기가 0에서 8까지 한 주기다. 그치? 그럼 원래라면 최대에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최소까지 내려가다 올라가는 그래프 돼야 되는데 앞에 뭐 있으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증가하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네. 그리고 좀 맞게 그려봅시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극대 가졌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되었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코사인이 생기는데, 자, 여기서 생기는 도함수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sin 2x를 적분해야 되니까, 자, 부호가 그냥 바뀐 상태라서 4분의 1 코사인 2x에 또 다른 어떤 적분 함수가 생기면 되겠지. 대신에 얘는 연결되면서 미분간하게 그려지니까 그냥 여기부터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다시 뭐가 이어져야 되는 거지? 감수가 이어진다는 얘기야. 즉 얘는 지금 최대가 먼저 드러나는 코사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최대가 먼저 들어가면서 내려가다가 여기서 뭐 생긴 다음에 극소 생긴 다음에 다시 여기에 최대를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또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요 높이는 쭉 어떻게 되겠어요? 이어지면서 유지가 되겠다. 그치? 그럼 이런 그래프가 다시 코사인 그래프가 또다시 반복되면서 붕 하고 또다시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이렇게 생겨졌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그래프가 너의 무슨 x 그래프다? fx의 그래프다. 알아보겠니? 네. 그럼 여기서 gx의 위치 관계를 따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gx는 뭐냐면 x좌표가 a, fA인 곳에 제일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어. 그럼 만약에 쌤이 이런 데다가 a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 a가 있으면 이렇게 그려진 게 무슨 프라임 x가 돼요? 아니 무슨 x가 돼요? gx가 돼요. 그럼 이 gx 그래프는 현재 이 a라는 위치에서 fx의 위치 관계가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계속 누가 위에 있지? gx가 위에 있지. 그럼 얘는 h 프라임의 부호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a b점.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된다 치면 h 프라임 x의 부호 변화가 여기 x좌표가 a인 걸 기준으로 생기지 않아. 그럼 이런 a의 위치는 극값이 되는 위치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야? 접선을 그었는데 부호 변화가 위치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럼 접선인데 부호 변화 생기려면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뚫으면서 뭐 하는 곳 찾으라는 얘기야? 접하는 곳 찾으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뚫으면서 접하는 곳이면 무슨 곡이지? 변곡이지. 접선이 뚫접이 되려면. 그럼 변곡 찾아볼까? 양쪽에서 가장 작은 곳. 아래로 볼록이 드러나다가 어떻게 볼록으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곳이니까 그럼 여기는 XA라는 곳은 현재 fx의 무슨 곡을 찾는 개념이다? 변곡점을 찾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먼저 첫 번째 A 값이 된다. 여기가 A1이야. 됐니? 그럼 이 A1은 여기 딱 절반이니까 여기 파이야.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 수 있다. 아, A1은 4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그럼 A2는 쭉쭉쭉 가다가 또 변곡이 어디서 드러나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 있고 여기 위로 볼록 들어가니까 여기 몇 분의 몇 파이에서? 그렇지 4분의 3파이에서 A2가 생겨. 그럼 A2는 찾았네. 4분의 3파이가 여섯 번째까지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다시 여기서 아래로 볼록 드러났다가 그래서 어떻게 볼록이 드러날까? 위로 볼록이 또 드러난다. 그치? 그럼 여기가 뭡니까? 변곡이죠. 그럼 A3는 뭐가 되는 거? 파이가 되는 거. 자 그럼 여섯 번째 찾아내니까 여기가 A6 여기가 A5 뭐래? 1, 2, 3, 4, 5 여기가 뭐? A6가 되고 A6는 몇 파이가 되는 거죠? 2파이가 되고 그래도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투적인 해석에 미적분의 함수가 결합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곡점을 넣어 이것도 할만한 거예요. 알겠죠? 해석이 새로울 뿐인 거지 변곡에 대한 사용성은 예로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출제의 가능성은 당연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적분 마무리 하시고